공기처럼 당연했던 것들. 여러분, 오늘 아침 밥은 드셨습니까? 누가 차려주셨습니까? 아니면 혼자 드셨습니까? 혹시 그냥 걸으셨습니까? 우리는 밥상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아침마다 들려오는 도마소리, 부엌에서 퍼져나오는 된장찌개 냄새, 투박한 말투로 밥 차렸으니 어서 나와요라고 부르는 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그것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좀처럼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된장찌개 한 냄비 이야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음식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된장찌개를 예전과 똑같이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주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텅 빈 집 냉동실에서 발견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혹시 눈물이 나신다면 그냥 두십시오. 그 눈물이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혹은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감사함이 흘러나오는 것일 테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 52년의 밥상. 할아버지 이름을 윤 어르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올해 79이십니다. 윤 어르신이 할머니를 처음 만난 것은 27살 때였습니다. 중매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에서 윤 어르신은 할머니가 웃는 눈이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괜찮은 사람 같다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첫날 아침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미역국과 흰밥 그리고 된장찌개.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윤 어르신이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 된장찌개 맛이 이상하게 입에 딱 맞았습니다. 뭔가 구수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손맛과도 달랐지만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52년이 흘렀습니다. 52년 동안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온 식구가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둘이서 먹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윤 어르신이 밥상을 차린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서 누운 날 몇 번, 할머니가 친정에 간 날 몇 번. 그 외에는 늘 할머니가 차려주셨습니다. 윤 어르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 냄새가 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집이었고 그것이 결혼이었고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잘 못 먹는다는 것을 안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했습니다. 3기였습니다. 수술을 했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치료 기간 동안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 어르신을 위한 밥상만큼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윤 어르신이 드시지 않아도 된다고 힘드시면 쉬시라고 해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당신이 밥을 굶으면 내가 더 힘들어요. 그 말을 하실 때마다 윤 어르신은 가슴이 저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날. 할머니는 투병 2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윤 어르신은 밥을 제대로 드시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드시라고 권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몸이 슬픔에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자식들이 며칠씩 곁에 있다가 하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자식이 떠난 저녁,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윤 어르신은 거실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텅 빈 집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도마 소리도, 된장찌개 끓는 소리도, 할머니가 혼자 흥얼거리시던 노래 소리도 없었습니다. 윤 어르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할머니의 옷가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할머니 옷에서는 아직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윤 어르신은 그 옷가지를 껴안고 우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식들이 전화를 하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밥은 드셨냐고 물으면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드신 것이 없었습니다.
물 몇 모금 자식들이 차려두고 간 음식을 억지로 조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셨습니다. 먹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이, 살아간다는 것이, 할머니 없이 계속 이 집에서 사는 것이 아직은 실감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가까이 흘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냉동실 속의 비밀.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윤 어르신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우셨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내가 없는 부엌은 먼지가 내려앉아 적막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자식들이 놓고 간 과자 봉지와 음료수 몇 캔이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셨습니다. 뭔가 먹을 것을 찾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냉장실에는 자식들이 채워두고 간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어르신의 시선은 냉동실로 향했습니다.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윤 어르신의 눈이 멈췄습니다. 냉동실 구석에 검은 비닐봉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보니 20개가 넘었습니다. 각각의 봉지에는 하얀 테이프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된장찌개요. 시래기 구경. 미역 구경. 윤 어르신은 손이 떨렸습니다. 봉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된장찌개용이라고 적힌 봉지였습니다. 열어보니 국거리 고기가 한 끼 분량씩 손질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말린 시래기가 깔끔하게 뭉겨 있었고, 작은 통 안에는 할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이 한 숟가락 분량씩 소분되어 있었습니다. 윤 어르신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이것을 언제 준비하셨을까요? 항암 치료로 몸이 힘드실 때였을 것입니다. 밥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시면서 윤 어르신을 위해 국거리를 손질하고 소분하셨을 것입니다. 부엌에 오래 서 계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씩 봉지에 담으셨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떠난 뒤 혼자 남겨질 이 사람이 끼니를 거를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 이것을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냉동실 구석에 조용히 숨겨둔 사랑의 흔적. 네 번째 이야기, 눈물 젖은 된장찌개. 윤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된장찌개용 봉지를 들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셨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늘 쓰시던 그 냄비였습니다. 물을 붓고 봉지 안에 재료들을 꺼내 넣었습니다. 고기, 시래기, 그리고 된장 한 숟가락. 불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물이 데워지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 고기가 익는 냄새, 시래기의 구수한 향. 52년 동안 이 집 부엌에서 나던 그 냄새였습니다. 냄새가 집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윤 어르신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끓어오르는 된장찌개를 바라보셨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 표면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찌개가 점점 더 끓어오르자 윤 어르신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우셨습니다. 부엌에 혼자 서서 52년 된 냄비 앞에서 할머니가 남긴 된장찌개가 끓는 것을 보며, 임자, 나 혼자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다 해놓고 갔소. 그 말이 나왔을 때 윤 어르신 자신도 놀라셨습니다. 혼자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없는데 말이 나왔습니다. 부엌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우시다가 윤 어르신은 상을 폈습니다. 밥을 퍼서 작은 밥상에 올렸습니다. 된장찌개를 작은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혼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앉으시던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된장찌개를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으셨습니다. 할머니 손맛이었습니다. 52년 동안 먹어온 그 맛이었습니다. 재료도 같고 된장도 같았으니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 맛이 그렇게 반갑고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습니다. 윤 어르신은 눈물을 닦으면서 천천히 드셨습니다. 한 술, 두 술.
처음에는 넘어가지 않는 것 같더니 조금씩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오랫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던 몸이 그 온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드셨습니다. 뚝배기를 다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윤 어르신은 또 우셨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아내가 남긴 20번의 밥상. 그날 이후 윤 어르신은 매일 냉동실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용을 하나 꺼내는 날, 시래기 궁용을 꺼내는 날, 미역 궁용을 꺼내는 날. 봉지마다 할머니의 필체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볼 때마다 윤 어르신은 잠시 멈추어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어루만지셨습니다. 오래 아프시면서도 이 글씨를 쓰셨을 할머니의 손을 떠올리며 할머니가 준비해 두신 봉지는 모두 22개였습니다. 22번의 끼니였습니다. 혼자 남겨질 남편이 적어도 22번만큼은 굶지 않도록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윤 어르신은 그 봉지들을 아껴 쓰셨습니다. 매일 하나씩 꺼내지 않으시고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씩 꺼내셨습니다. 봉지가 줄어드는 것이 아까워서이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남긴 것이 다 떨어지는 날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봉지를 꺼내는 날, 그날이 진짜 이별인 것 같아서 할머니가 남긴 된장찌개를 끓이는 시간은 윤 어르신에게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냄비에 재료를 넣으면서 불 앞에 서서 끓기를 기다리면서 혼자 말을 하셨습니다. 임자, 오늘 날씨가 좋더라고. 당신이 좋아하던 그 공원에 꽃이 폈어. 임자, 큰애 손주가 걸음마를 시작했다더라고. 당신이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임자, 오늘 당신이 담근 된장 꺼냈어. 마지막에서 2번째야. 이거 다 먹으면 어떡하지?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된장찌개가 끓어오르는 그 구수한 냄새가 할머니의 대답 같았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당신 곁에 있어요. 밥 잘 챙겨 먹어요. 결론, 밥 한 끼에 담긴 것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밥을 차려주시는 분이 곁에 계십니까? 아침마다 밥 냄새로 눈을 뜨십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밥 한 끼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윤 어르신은 할머니를 보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냉동실에서 검은 봉지들을 발견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것은 된장찌개 재료가 아니었습니다. 52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남편의 끼니를 챙겼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냉동실 봉지를 하나씩 채워 넣으면서 당신이 없어도 이 사람이 밥을 굶지 않기를 바랐던 그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끼니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냐고 묻는 마음, 더 먹으라고 권하는 마음, 당신 없을 때를 대비해 미리 손질해 두는 마음. 이것들이 말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차려주는 따뜻한 밥 한 끼, 그것은 당연한 일상이 아닙니다. 어쩌면 생애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밥상 앞에 앉을 수 있는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자꾸 잊고 삽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밥을 차려주었다면 고맙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맛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말없이 다 드시는 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차려주신 밥상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살아있는 동안 느끼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혼자 밥을 드시는 분들, 그 빈 밥상이 얼마나 외로운지 압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당신을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이미 당신 안에 살아있습니다. 오늘 저녁 소중한 사람과 마주 앉아 나누는 밥 한 그릇의 온기를 온 마음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온기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그 온기가 누군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지혜의 보물창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말로 하기 어려운 감사함을 이 영상이 대신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에 오래 남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